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달아봤습니다. 저 원래 책들이 좀 유행을 타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계절을 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얘기해볼 책들은 사실 옛날부터 이미 유명했던 책들인데 어느샌가 빵 떠올라서 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또는 화제작,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추천을 받은 책들로 골라서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책 친구들 이렇게 되고요. 책 고를 때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보고는 싶은데 뭔가 남들은 다 재밌다는데 난 별로면 어쩌지?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나 잘 볼 수 있는 책 아닌가 싶었던 그 생각이 바로 제 생각이거든요. 그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대표 독서 응애로서 도전해보면서 찐 후기들을 담느라 좀 살짝 길어졌는데 이미 읽은 책이 있거나 궁금한 책들만 골라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따로 해둘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인트 정리까지 들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래부터 가볼까요? 자, 일단 고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인공이 둘이에요. 금복이랑 춘희. 이 두 인물의 일대기가 메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인물 큰 특징만 꼽자면 금복이는 어려서부터 약간 묘한 페로몬이 있어서 남정네들을 홀리고 다니는 인물이었고요. 엄청나게 큰 손 사업가 기질이 있는 대포 빵빵한 여자였거든요. 금복이가 어렸을 때 생선 장수를 따라 나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춘희는 이 금복이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120kg가 넘고 엄청나게 통뼈인데다가 바위처럼 단단하고 큰 몸을 가진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금복이는 일생 동안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키우는 편이면 춘희는 이 타고난 거대한 몸집과 또 말을 못하는 소통 불능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버리는 기구한 입장에 가까워요. 금복이가 생선 장수를 따라간 부둣가 마을에서 고래를 처음 발견하는데 그때 고래를 보면서 죽음을 이겨낸 거대한 생명체가 주는 원초적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딱 책을 다 읽고 춘희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저는 책 제목에 좀 의미를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이 춘희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이런 문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저한테 아직 어렵긴 해요. 사실 이 고래라는 책을 추천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후루룩 읽기에 좋았다, 몰입감이 있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 책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사랑 얘기와 구판 불리는 그 장면에서는 곡성이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전개가 있기도 해서 이 괴상한 합동체에 뭔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걸까 하면서 읽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체가 굉장히 옛날 토지 같은 대하소설이 생각나다가도 또 갑자기 굉장히 요즘 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토지, 태백산맥 이런 거 읽으면서 BGM은 뉴진스인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특이했던 점은 작가가 이야기를 풀면서 다 스포를 해요. 훗날 얘는 이렇게 된다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린 이미 알고 있는 채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죠. 이 이야기꾼이 치는 장단이 뭐 휘몰이 장단이든 자진몰이 장단이든 한번 가봅시다 하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하다가 어느새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끔은 좀 망측하기도 한 사람들 말처럼 후루룩 읽고 싶고 잔잔한 것보단 좀 이야기 전환이 획획 진행되는 책을 읽고 싶다 하면 고래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스토너. 저는 이 스토너를 알게 된 건 작년쯤에 김영철 님이 인생책이라고 꼽는 영상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첫 느낌은 이거 약간 세문전 스타일이다. 해외 고전소설 느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전을 요즘 막 읽어가는 참이라 괜찮았어요. 윌리엄 스토너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도입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단순한 이름에 불과한 보통의 사람. 진짜 얘기 맞아요. 스토너는 아주 특출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모난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우리한테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전체적인 책 내용은 스토너가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의 전체 일생을 다루고 있고요. 그 일생 중에 한 번씩 빌런들이 나타나요. 특히 아내가 되는 이디스라는 여자가 제 뒷골 포인트긴 했는데 그런 빌런들이 나타나는 인생의 고비점마다 스토너가 또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중점에 두고 읽었어요. 이디스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도 소설에선 꽤 비중이 커서 잠깐 말해보자면 좀 있는 집 딸이고요. 근데 어딘가 속알맹이가 뭉개진 연애할 때 약간 수줍은 소녀 같더니 갑자기 좋은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결혼하고는 뭐 어딜 가자 그래도 힘들어. 그러다가 갑자기 애를 갖자고 막 보채고 애를 낳더니 돌보지도 않아. 그러다 갑자기 6,000달러짜리 대출을 받아요. 집 사겠다고. 근데 사실 이디스도 자란 환경을 보면 걔가 왜 그렇게 됐을까 짐작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납득이 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디스가 6,000달러 무작정 대출받아서 샀던 집에 스토너가 서재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처음으로 애정을 갖고 가꾸거든요. 거기엔 딸이랑 학생들만 데려오고 이디스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 공간이 어떻게 나중에 변하는지도 한번 살짝 짚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토너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스토너가 마지막에 삶을 거두면서 넌 무엇을 기대했나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스토너의 인생에 큰 조각들이 나타나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을 완전히 살고 떠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울림을 주고요. 이 책을 추천받는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이 책은 스토너랑 같이 그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거다 였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막 읽고 난 직후에는 다 읽었네. 스토너 죽었네.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토너가 살아왔던 인생과 어떤 고비가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겪어냈는지 마지막에 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질문들 이런 걸 자꾸 멍 때릴 때마다 곱씹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서맨 사하비의 궤도입니다. 24년 부커상 수상작으로 입소문이 아주 자자하죠. 궤도는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읽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던 막 후루룩 읽혀지는 책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 읽기 전에 약간 너무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면 어떡하지 하고 지레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었으니까요. 6명의 우주 비행사가 시속 17,000마일로 궤도를 부유하면서 관찰하는 지구의 모습과 그들의 일상이 주로 담긴 이야기고요. 책 내내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딱히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 마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인데 우리가 평소에 상상해보기 어려웠던 우주 비행사들의 일상이라는 소재가 좀 특별했고 그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지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빛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드려야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분명 지구는 예로부터 군림하던 제왕이 아니지만 우주라는 무도회장을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풍채 있고 중후한 신이 빚은 흙덩어리다. 지구의 아름다운 메아리친다. 돌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는 어슴푸레한 빛이자 에테르처럼 보인다. 윤이 나는 구슬 행성은 잠깐이지만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른다. 지구의 빛이 합창한다. 그 빛은 일족의 물체들의 앙상블이다. 짧은 순간에 모여 하나가 되고는 거칠고 경쾌한 세상의 잡음, 은하계, 목관악기, 열대우림, 트랜스 음악으로 요란하게 뒤죽박죽 다시 흩어진다. 왜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 우주 밖으로 막 뱅글뱅글 도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책 읽는 내내 계속 연상되고 이 넓은 우주에 어쩌면 진짜 먼지 티끌만도 못한다라는 존재. 나는 그냥 흔들리는 나뭇잎 중에 하나가 존재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게 작고 하찮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빛나고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 나만의 행성 그리기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나라는 행성이 있다면 어떤 빛이었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석양이나 구름이 흘러가는 거, 맑은 날 밤에 달 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현이 아름다운 잔잔한 소설들이 있었다면 우리 좀 더 감정에 솔직해져 보실게요. 연애소설 좋아하시나요? 그러면서도 약간 하는 생각의 지점을 주는 소설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모순이 완전 제격이실 겁니다. 모순은 안진진이라는 여주인공 연애 썰 듣기가 사실 메인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두 사람을 거기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의 환경, 내가 꿈꾸는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주인공의 심리가 너무나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그 부분들이 끝까지 읽고 나서 특히 작가의 말까지 다 읽으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모순이구나 하고 무릎 탁 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얻은 메시지가 단순히 연애 소설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연장해서 생각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솔직하고 담담한 문체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작가님, 양기자 작가님이 저는 초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미동 사람들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그걸 쓰신 분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적 친밀감이 갑자기 솟으면서 그 책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제목은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죠. 이것도 양기자 작가님 소설입니다. 모순을 읽고서 이런저런 감명을 받고 또 한참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길래 바로 읽어봤어요. 역시나 이 책도 작가의 말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작가의 말에서 이미 주인공 강민주가 죽는다고 미리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쓰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꼭 작가의 말 읽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책은 페미니즘이 나온다는 걸 알고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은 강민주라는 주인공이 한 인기 남자 배우를 납치하면서 진행되는데요. 강민주는 거의 인간 혐오 수준의 극도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졌습니다. 저는 만약 이 책이 단지 페미니즘을 응원하기 위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다면 그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극도로 치우친 성향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큰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남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존재들을 위한 책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기엔 책에서 묘사한 장면들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또 마지막엔 왜 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난해한 책이었습니다. 남성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땐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모순에서 말했듯이 양기자 작가님의 솔직한 문체가 너무 멋있지만 모순을 읽고서 그 좋았던 기억을 갖고 나소망을 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도 요즘 완전 화제의 책이죠. 오늘 소개하는 책 중에선 가장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7개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 소설집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대화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술술 읽힌다. 어떤 한 구절이 탁 와닿는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쭉 읽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책 읽을 때 메모를 하면서 읽는 편인데 이 책은 유난히 메모가 적어요. 왜냐면 읽으면서 이미 다 맞아 하고 쭉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술술 읽히긴 하는데 읽다 보면 어딘가 이 마음 한구석이 슬슬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닌데 왜 어딘가 이렇게 자꾸 불편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들춰진 기분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할 걸 뭐 이러면 어쩌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 남과 비교하고 괜한 시기 질투 그러면서도 또 은근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뱉는 솔직한 혼잣말들이 여기 모여서 인간의 구질구질한 모습 모음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속으로 하던 얘기들이 여기 다 까발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쩐지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의식하는지
남이 원하는 건 탐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욕구인지, 그럼 어디까지가 좋은 욕구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게 하죠. 읽다 보면 자꾸 누군가의 재산과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책이 돈과 이웃을 주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미처 잊었던 것들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읽고 싶으신 분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냥 말할게요.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일단 워낙 유명해서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 운동 시기의 내용이고요. 한강 작가님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그 책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문학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보다는 진짜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교과서에서만 봤던 사건인데 책을 읽으면 마치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매캐한 연기가 깔린 광주 뒷골목에 울음소리가 가득 잠긴 학교 강당에 그곳들에 제가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책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책을 많이 읽어본 게 아니라서 이런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을 이렇게 많이 안 본 사람도 이렇게까지 빠져들어서 읽게 만드는 것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의 강도가 굉장했던 그 시절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포역 부처의 말입니다. 아마 이 책이 장원영 님이 읽고 있다 그래서 쇼츠로 빵 뜬 것 같은데 맞나요? 검색하면 장원영 님이 연관검색어로 떠요. 이 책은 만약에 저처럼 불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좀 네네 하고 스르륵 읽다 보면 책이 얇은 편도 아닌데 진짜 뚝딱 읽어버리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메모하거나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약간 계속 수련하듯이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맞는 말만 써있고 비슷한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이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 호였던 부분은 이 앞에 두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내면 정화하는 내용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관찰자 입장에서 응시하고 알아차려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내면을 정화하는 것, 또 흘려버리는 그 자리에 좋은 것들을 흘러 들어오는 성순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저에게 불호였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손발을 자르는데도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거? 뭔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싶긴 하지만 약간 애매했던 모먼트고요. 중간중간 이게 일본식 유머인가? 아니면 오역인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부처의 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어려운 불교 경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 있었고 번역할 때부터 일부러 독자한테 직접 말을 건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인 마음 공부 같은 내용뿐 아니라 애정관계나 사회생활 같은 일상에서도 좀 대입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책을 개인적으로 안녕이라 그랬어요. 나오는 그 인물들을 좀 한 명씩 붙잡고 읽어주고 싶어요. 나 요즘 마음이 좀 해이한데 좋은 말 써있는 구절 읽으면서 좀 마음 수련을 하고 싶다 하는 분께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8권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이게 제 나름 의도를 정해서 순서대로 소개한 거라서 오늘 요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각 책의 포인트 정리 한번 보시고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 한참 책의 맛을 들려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독서 입문자로서 아직 도전 못해본 궁금한 책이 있다 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